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북 시간입니다.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기술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죠. 네, 이처럼 이 새로운 기술과 변화된 환경이 인간의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? 그리고 미래의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? 다음 인간의 지피란 이나미 박사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아주 밀도 있게 분석한 책을 계속해서 내고 계신데요. 이번에 이 다음 인간 어떻게 집필하게 되신 건가요? 저는 이제 분석 심리학을 하니까 개인의 어떤 개인사에 집중을 하지만 환자를 보다 보면 그 문화의 변화,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. 그래서 실제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가 환자들한테 너무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네. 제 상상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그 에피소드 같은 그런 책들입니다. 네. 그동안 미래 사회를 다룬 바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왔잖아요, 네. 시중에. 그런데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보통 미래학 하면은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뭐 또 테크놀로지에 어떤 기술이 개발될 것인지에 초점을 줬다면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심리적으로 줄 것인지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개인적인 그 영향에 더 초점을 맞췄죠. 그러니까 큰 그림은 뭐 어느 나라가 뭐 패권을 잡을 것이다 이런 거고 이거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된 다음에 또 그 중심축이 중국이나 인도 혹은 아프리카로 옮겨간 다음에 우리 정신 세계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뭐 이런 겁니다. 네,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정신 세계의 이 변화 또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사실 책에서 다룬 미래는 시기적으로 언제 정도를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?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준비한 게 한 4, 5년 전부터거든요. 그래서 그때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것이 창궐할 것이다. 이런 것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, 뭐 또 홀로그램, 3D 뭐 이런 얘기가 미리 이제 뭐 아티클이나 이런 데서는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인쇄를 딱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터진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미 시작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 무인 자동차 같은 거가 이 안에 나오거든요. 네.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남자들이 자동차를 어떤 남자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미 무인 자동차이기 때문에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안 되는 뭐 그런 것도 한 예가 되죠. 이미 상당히 가깝게 다가와 있는 거군요. 이보다 더 발전된 부분도 있죠. 네. 이 밖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?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상용화돼 가지고 특히 이제 제가 여기다 하나 예로 든 게 그 로봇 내니, 로봇 아이 돌보는 사람.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죠, 기계죠. 그래가지고 그 로봇이 아이를 돌보면 아이들이 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가짜 가족이라든가 또 뭐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제 장례를 처리해 준다든가 하는 그 아마 신종 사업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 사이에 그 어떤 영혼의 만남 뭐 지금 벌써 인터넷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가 사람들을 더 소외시키고 고립시키고 더 외롭게 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죠. 인간이 해야 할 부분들을 기계가 다 대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.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런 기술이 변화되면서 또 사회가 변화되면서 뭔가 희망을 가질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? 저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만 모르는 우리나라의 진실 중에 하나가 가장 선진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. 특히 디지털 면에서.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디지 모더니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계에 익숙한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여러 가지 기술 발전하는데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
이제 좀 공감 능력을 좀 키워주고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고 또 체력을 좀 보강해주고 네네. 또 같이 나누고 배려하는 삶을 좀 더 교육을 해주고 하면 네.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굉장히 아주 놀랄만한 그 변화를 이루게 될 것 같고 네. 특히 이제 통일이 된다든가 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더 높다든가 하면 바로 이 디지털 문명 자체가 한국인의 굉장히 큰 강점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네. 그렇다면 우리 미래 사회가 좀 더 긍정적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일단 이제 뭐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인터넷 그 세상에서 매너나 예의 같은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죠. 예, 그렇죠. 그렇죠. 네, 그 다음에 이제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네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행에 책임을 못 지고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도덕적인, 윤리적인 교육을 좀 더 많이 시켜야 될 것이고, 그리고 이 책은 조금 우울한 부분이 있다고 젊은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어떤 점에서 그렇죠? 이제 뭐 무기력하고, 뭐 무감동하고, 의욕이 없고 하는 부분. 근데 이런 거를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먼저 상상을 해봐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우울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우리나라에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. 다만 이런 디스토피아가 오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, 어떤 예방을 해야 되느냐를 특히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또 기업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유토피아적인 기술 세계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그럼 저희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네. 독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해주시고요. 그리고 앞으로의 집필 계획까지 얘기를 좀 가장 해주시죠. 중요한 거는 균형입니다. 그러니까 체력 굉장히 중요하고요. 제가 의사니까. 네. 그다음에 공감, 그다음에 도덕, 윤리, 또 감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네. 이제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또 그 가족으로 들어갑니다. 이제 네네. 이 책에서도 가족의 상실이 가장 큰 이제 화두가 되거든요. 네. 전부 다 맞습니다. 1인 가족이고 모두가 다 이제 깨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가족의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네네. 또 하나는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좀 썼는데요. 한국인이 정말 누구냐 하는 정체성의 뿌리가 바로 한국 신화거든요. 그래서 네네. 그런 부분도 조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사람의 내면도 네. 참 많은 노력이 그럼요.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. 네. 또 정신과 전문의로서 네. 또 과학과 인문학까지 접근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다음 인간의 저자 이남희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. 오늘 네.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